국가기관이나 경찰 등에 장난전화를 걸거나 허위신고를 하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나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단순히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하면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성립하지만 거짓 신고 행위가 원인이 돼 상대방인 공무원이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오인함으로 인하여 공무원이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하지 않았을 대응 조치가 이루어졌다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성립합니다. 경범죄 처벌법은 있지 않은 범죄나 재해 사실을 공무원에게 거짓으로 신고한 사람을 6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거짓 신고로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A씨는 위층에 사는 이웃 B씨가 성매매를 한다며 경찰에 신고했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B씨의 집을 수색했지만 성매매에 대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알고 보니 A씨는 층간소음이 심하다는 이유로 B씨를 성매매범으로 허위신고한 것이었고, 이전에도 교대로 샤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성매매를 하는 것 같다라는 등의 취지로 총 12차례에 걸쳐 B씨를 경찰에 신고한 사실이 있었습니다. 결국 A씨는 경찰에 허위로 신고했다고 해 경범죄 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는데요. A씨는 재판을 받는 동안에도 B씨 집 냉장고 옆에 성매매 일당이 숨을 만한 공간이 있었지만 보복이 두려워 조사하지 못한 것이다. B씨가 1인 가구인데도 전기세와 수도세가 많이 나온다. 성매매 남성과 여성의 사진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성매매의 근거로 보기는 어려운 점, A씨가 제출한 사진은 아파트 내를 지나고 있는 주민들의 모습일 뿐인 점 등을 고려하여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A씨는 경범죄 처벌법 위반죄가 인정돼 벌금 6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와 별도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를 규정하고 있는데요. 공무집행방해죄는 직무를 집행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였을 경우에 성립하지만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행위 목적을 이루기 위해 상대방에게 오인착각 부지를 일으키게 해 이를 이용함으로써 법령에 의하여 위임된 공무원에 적합한 직무에 관하여 그릇된 행위나 처분을 하게 하는 경우에 성립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받는데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C씨는 온라인 커뮤니티에 신림역에 칼을 들고 서 있다, 이제부터 사람을 죽인다라는 내용으로 살인을 예고하는 허위글을 게시했는데요. 이 글을 본 D씨는 신림역 흉기 난동이 다시 발생할 것이라 생각해 112에 신고했고, 신고 내용을 믿은 이 경찰서 소속 경찰관 18명은 신림역 일대에 출동하여 집중 순찰을 하고 흉악 범죄 발생 차단을 위하여 인근 CCTV를 열람하는 등 업무를 수행하게 됐습니다. 이 사건으로 C씨는 D씨에 대한 협박죄, 위계 공무집행 방해죄로 기소됐는데요. 재판부는 C씨가 유동 IP와 익명으로 게시판에 글을 남긴 점, 관련 어플을 삭제하고 재설치하는 등 지능적인 수법을 사용한 점, 재발 위험성이 높아 보이는 점, 다수의 경찰관이 출동하는 등 낭비된 공권력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해 C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형법은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의 방법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허위신고를 하여 개인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하였다면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업무방해죄가 인정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F씨는 G씨가 운영하는 H식당 앞에 승용차를 주차해 두었다가 G씨와 시비가 붙었는데요. 이후 F씨는 행정관청에 H식당 앞에 불법 주차가 되어 있어 통행이 불편하다는 내용의 신고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F씨는 H식당 앞에 불법 주정차가 되어 있는지를 직접 목격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F씨는 총 62회에 걸쳐 다산콜센터 및 구청, 보건소에 불법 주정차, 불법 철제 광고물 설치 등의 허위 신고를 했고,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총 23회에 걸쳐 H식당 단속을 나가게 했습니다. 또 F씨는 대부업체 사이트에 상담 접수를 하면서 회신 연락처에 G씨 연락처를 입력하였고, G씨의 휴대전화로 상담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되게 하는 등 동일한 방법으로 총 18회에 걸쳐 대부업체, 통신사, 법무법인, 렌탈업체, 자동차 대리점 등의 허위 상담 접수를 하였습니다. 이 일로 G씨의 휴대전화로 총 22회의 상담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됐는데요. F씨는 G씨의 식당 영업 업무를 방해했다고 하여 업무방해죄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재판부는 F씨가 G씨에 대하여 불만을 품고 행정관청에 지속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GC인 것처럼 행세하며 허위 상담 접수를 하여 GC에게 연락이 가도록 하는 등 GC의 영업을 지속적으로 방해한 것으로 보아 죄질이 좋지 못한 점, GC와 합의하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하여 FC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한 허위신고 전화 한 통에 긴급히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거나 국가기관의 공무와 개인의 업무가 방해될 수 있으니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되겠습니다.